일본 총리 아베의 사임 발표 후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베 사임 발표 직후 포스트 아베에 관한 차기 예측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들과 유사한 이야기를 올릴 수밖에 없어 잠시 기다리다가 9월 1일 총재 선출 방식을 확인한 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총재 선출 방식에서 빈급이라는 핑계로 당원 투표를 하지 않고 양원 총회 방식, 즉 국회의원과 자민당 각 도도부연 지부연합회 대표의 표를 합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이시바 시게루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제 그의 당선은 99% 물 건너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한국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자민당 사람이기에 결국은 같은 결이지만 최소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거부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는 한국과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당내 반아베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를 알려면 파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단이 만들어지면 이 파벌이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집단도 이 파벌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친박친이, 친문 비문 등 여러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파벌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당 안의 당 개념입니다. 파벌의 수장 아래 그 파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의원들이 명확히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교섭에도 참가하며 총재 선거에서 어느 파에 누구를 밀어주는 대신 어떤 자리에 대가를 받는 등 별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워낙 굳건하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보다는 자민당 내에 가장 좌측에 있는 파벌이 정권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재 자민당의 파벌은 약 7개가 있습니다. 그중 1가 의원 수 98명의 호소다파입니다. 2위 아소파는 54명이고 3위 다케시다파도 역시 54명, 기시하파는 47명이고 이카이파 역시 47명, 이시바파는 19명, 이시아라파는 11명, 무파벌은 64명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스가 관방장관을 선택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속한 제1파벌 호소다파 98명과 2위 아소파 54명, 4위 니카이파 47명이 무파벌의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시바파는 이시바 시게루가 수장인 약체 파벌이며 실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다른 파벌과 달리 자신이 반아베의 입장에서 스스로 만든 신흥 파벌입니다. 다만 항상 여론조사에서 아베에 거의 앞서기에 총재 선거도 정식대로 당원 투표가 함께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카이파의 수장이자 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카이는 이 선거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결국 정식이 아닌 약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다거나 아베가 자신의 정식 차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기시다 우미오가 혹시 이번에 된다거나 아소파의 고노다로가 출마를 한다거나 등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아예 경쟁도 할 수 없게끔 세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베의 기조는 바뀌지 않고 마찬가지의 결을 가진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48년생인 그는 임기가 1년 남은 이번 총리에 흔히 말하는 땜빵으로서 아주 적절합니다. 1년간 지켜보다가 여론이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 좋지 않다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고 사퇴시키기에 편한 캐릭터인 것입니다. 아베의 이명카레란 관방장관이기에 아베와의 관계도 매우 친밀하며 그를 따르는 스가 그룹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무파벌의 인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력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관방장관의 특성상 언론 노출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꽤 인지도가 있는 인물입니다. 여론들의 추이대로 스가 총리설은 꽤 유력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스가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마냥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차기 총리가 되면 우리로서는
일본과 최소한의 정상화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덜 비정상적인 일을 할 일본과 합리적인 대화 시도의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혹 아베의 복심 기시다 후미오가 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시다는 아베와 다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꽤 일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위안부 합의에서 비가역적인을 끌어낸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 일본 자민당의 선택은 이시바 시게루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며 스가설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스가가 원래 친한파였다는 말도 있지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해도 아베 정권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 선출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